자, 오전에 지방행정에서 어, 총론 부분 했었고, 총론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것과 어떤 것, 국가를 국가, 지방정부, 그래서 분권 문제가 제일 처음, 그다음 여기 주민과의 관계는 참여 문제. 그다음 이제 지방 정부하고 다른 지방 정부와의 관계,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수평적으로 형평을 유지할 것인가? 이건 교육 재정에서 많이 특히 언급됩니다. 특히 그래서 국가하고 지금 지방 정부하고 관계에서 총론 특히 의 부분에서 강조됐던 게 어떤 겁니까?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 그래서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또 어떤 거? 주민의 요소, 그러니까 지방자치 요소. 그래서 주민, 구역, 그다음 자치권. 자치권을 보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고유권설, 그다음 전례권설, 제도적 보장설. 자, 고유권설은 전례권설은 누가 주장했다 그랬어? 헤겔 등 독일의 공법학자들. 제도적 보장설은 슈미트. 그렇죠?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특히 신중앙 집권하고 신지방 분권. 신중앙 집권과 신지방 분권, 이거하고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또 하나 어떤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 지방 행정기관, 그렇죠? 그래서 특별 지방 행정기관, 이 시간에 배우게 될 것과 한번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방 행정기관. 그 다음 우리가 최근에는 광역행정이 많이 강조되는데, 광역행정의 방식을 알아두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국가와 자치단체,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그렇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다음 오늘 이제 할 건 정부 간 관계입니다. 정부 간 관계로. 이건 뭐 때문에 나왔냐면, 사실은 이 의대에서 지방행정에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레짐 이론하고 성장기구론 레짐 이론 있었죠. 그다음 여기 정부 간 관계론. 사실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 건데, 그래서 지방 권력, 우리가 지방의 권력 관계도 봤었죠. 그래서 지방의 권력 관계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고전적으로는 엘리트 다원 이론, 최근에는 성장 기구 이론과 레짐 이론이 있다 그랬죠. 좋습니다. 그다음 정부 간 관계론. 정부 간 관계론은 사실은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간 관계론. 자, 정부 간 관계론에서 라이트, 우리 쌤 저기 한번 같이 볼까? 몇 페이지? 4페이지인가? 아니다. 1페이지에 있구나, 1페이지. 1페이지 정부 간 관계론 있죠? 1페이지 정부 간 관계론. 자, 그거 보면 라이트가 분류한 게 하나 있죠, 라이트가. 그래서 그 분류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거기 보니까 포괄 권위형하고 뭐가 있습니까? 분리 권위형, 그 다음 중첩 권위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미국이 이제 연방정부로 돼 있으니까 주정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주정부 밑에 카운티가 있습니다. 카운티. 그 다음 여러분 아까 타운이라고 그랬죠? 타운. 그래서 타운. 요즘은 뭐 타운으로도 있고 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242페이지 잠깐 갔다 옵시다. 잠깐 갔다 오면 거기 이 미국에 있어서 주정부, 카운티, 그다음 타운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뭐 시티라고 불리기도 하고 타운, 빌리지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 기초정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생님 그 그림 보면 중앙정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페이지 같이 그림 보면 이때 중앙정부는 주로 주정부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같이 뭐 연방정부 이런 거 아닙니다. 연방제 국가니까 거의 주에다 뭘 줬어요. 완전 정권이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자, 보통은 주정부를 연방정부로 표현했고, 그 다음 카운티, 타운, 이 말은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중첩 권위형 한번 보면, 중첩이 아니라 포괄 권위형 한번 볼까요? 포괄 권위형 보면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은 보면 이 광역이나 이 중앙정부, 기초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중앙정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관계는 포괄적이고 종속적이면서 계층적이고, 그 다음 기관이임사무가 주종을 이루어요. 기관이임사무. 자, 지금 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뒤에 사무할 때 또 나오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자, 지방정부 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방정부는 의회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단체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방정부 하는 일은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위임한 사무. 그렇죠? 그런데 자,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 중에서 국가에서 이 어디에 위임한 게 있냐면 국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는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이를테면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사무 있죠. 국가사무 중에서 어떤 거? 이 아까 우리가
병역 같은 거죠. 병역이 외교. 그렇죠? 자, 봐봐. 외교나 국방이나 그다음 어떤 거 우편이나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쌤 봐봐. 또는 물가정책, 철도, 우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적 사무, 전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사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주로 내리냐면 장에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천시 장에게 내린다. 그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걸 기관유임이라고 그러는데 기관사무, 기관유임사무라고 그런다. 이건 쉽게 말해서 누가 반드시 해야 돼. 집행부의 단체장에게 내려서 반드시 집행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돼. 바로 그런데 국가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복지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누가 해야 되겠어?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자, 쉽게 말해서 그 차상위 계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뭘로? 지방정부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린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회하고 너네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뭐 해라? 결정해라 이 말이야. 다시 어떤 사무는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례권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국가의 일종의 어떤 기관, 국가에서 위임한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선기관적인 의미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줬잖아, 권한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서 맡아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무들은 기관 유임 사무라 그래요. 여기에다 보낸 건 뭐라고? 이걸 단체 유임 사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 보면 단체 유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알죠? 자, 조례는 누가 제정해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기관 유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는 고유사무하고 단체 유임 사무를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건 여기다 맡겨놓은 거잖아. 여기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 너네 관여란 말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 유임 사무는 어떤 재량이 거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국가에서 준 것 말고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고 갖고 있는 사무를 우리가 고유사무 이렇게 또는 자치사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사무는 몇 가지야? 고유사무하고 기관유임사무하고 단체유임사무가 있겠다. 근데 어떤 사무는 아예 뭐가 재량도 없어. 지방자치가 재량도 거의 없이 국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기관유임사무가 많다면 많을수록 어디에 종속되겠어? 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림이 중앙정부, 그렇죠? 그다음 광역, 기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당연히 여기가 광역이라면 이 일은 어디로 내려갈 때도 기관임은 여기 장에게, 기초의 장에게, 단체임은 물론 같이 내려가고, 그렇죠? 재임할 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되겠어? 이쪽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만약에 거기 어떤 관계라고 되어 있어?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정부가 전혀 이 중첩된 게 없죠. 그럼 전부 다 각기 다른 영역이란 뜻이죠. 서로 그럼 어떻다? 분리 독립적이고 권위도 독립적이면서 주로 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고유사무가 주종을 이루겠죠. 그다음 재정이든 인사든 완전 분리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다음 중첩 권위형도 있어요. 중첩 권위형. 이걸 라이트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독립되면서도 일이 이렇게 중첩된다는 거예요. 중첩된다는 거. 그렇죠? 중첩되니까 상호 우존적이고 권위는 협상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 사무는 고유사무, 기관 유임 사무보다는 어떤 유임이 더 많다? 고유사무가 더 많고 상호 우존이고 상호 교류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면 자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라이트 그럼 자 쌤 다 분리 권위형 그 다음 포괄 권위형 중첩 권위형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삼았던 게 뭐다? 중첩 권위형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라이트 최근에 조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분리 권위 그 다음 포괄 권위 세 번째는 거기 중첩 권위 이걸 이제 거기 엘코크 이걸 쌤 따로 외우면 잘 안 외우죠. 그렇죠? 그래서 엘코크는 자 동반자 모형, 그 다음 대리자 모형, 교환 모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반자 모형은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뭐가 행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돼. 이건 누가 주장한 거? 엘코크. 지방이 중앙에 관서 없이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 대리자 모형. 이건 포괄 권위하고 같아. 대리자 모형. 자, 쌤, 이 대리자 모형은 국가 일을 누가 대리해 준다고 생각한다? 지방이. 지방의 일을 다시 기초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자 모형. 중첩 권위 모형은 거기 교환 모형. 또는 절충 모형. 이거 지배인입니다. 뭐하고 달라? 대리인 아닙니다.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 모형은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던 사이어는 하향식 지방자치 모형, 정치체제 모형 막 이렇게 나눴고 윌다우스키는 협조 강제 모형하고 갈등 합의 모형하고 그렇죠? 그래서 협조 강제 모형은 지방정부 국가 정책을 단순히 지표하는 대리자고 지방정부 자율성이 없고 갈등 합의 모형은 대등한 관계 자율성 많다. 그렇죠? 협조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자 당연히 중앙정부가 힘이 있으니까 협조하세요. 또는 강제할 수 있겠죠. 거기 같이 중앙정부하고 서로 갈등하거나 합의 보거나 이러면 대등하겠죠. 우리 마치 미치오 이런 것까지 하면 미치겠죠. 넘어가. 자, 그 다음 시험이 안 나오면 넘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강 알았습니다. 지금 무엇과 무엇 관계, 지금 정부 간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봤습니다. 이론적 모형으로 봤습니다. 이론적 모형으로. 자, 그러면 정부 간 관계에서 아까 어떤 관계? 두 가지겠죠. 정부 간 관계는 서로 협력 관계하고 갈등 관계가 있겠죠. 근데 협력 관계는 이미 우리 봤네. 광역 행정 방식이 정부 간의 협력 관계겠죠. 서로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했었잖아요. 공동 처리도 하고 연합도 하고 그렇죠. 이미 여기서 봤네요. 그럼 이제 갈등만 보면 되겠네. 갈등. 근데 갈등은 여러분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이 왜 시험에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갈등을 일단 조금만 봅시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갈등은 지금 3페이지 우리나라 여기 3페이지만 좀 보면 좀 다른 거 필요 없고. 갈등을 한번 갈등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갈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 없어? 쌤, 어디하고 서울하고 서울이 아니라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인천하고 갈등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국가하고 인천하고 갈등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게 뭡니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죠. 자, 다시 갈등에는 중앙과 어디, 지방 이렇게 갈등할 때는 어디 가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거기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그래서 자 여기 중앙하고 지방하고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럴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국무총리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겠어 없겠어? 이제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이 있겠어 없겠어? 지방과 당연히 있겠죠. 경기도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김포시를 어디로 넣었는데 서울로 넣었는데 메가시티 만든데 그럼 당연히 경기도하고 어디하고 서울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처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있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 있어요. 자, 여기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그 다음 이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데 이건 방금 같이 경기도하고 서울 간의 지방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이면 중앙으로 가. 자, 광역자치단체 갈등이면 중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 미추홀구하고 아까 일단 인천에 서구도 있죠. 서구. 인천에 서구하고 미추홀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지방분쟁조정위 시도지사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만 일단 알면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야. 첫 번째 논점은 중앙하고 지방과 지방인데 이게 광역단체 간이냐, 광역단체 내냐, 광역단체 간에 있냐, 내에 있느냐. 그래서 광역단체 간에 있으면 중앙, 그렇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고 만약 어디에 있으면, 내에 있으면, 그렇죠? 자, 경기도 중에서 그럼 경기도에서 안양하고 김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지사의 지방분쟁위원회가 세워지겠죠.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논점 딱 두 개만 알면 돼. 거기 밑에 거기 보니까 분쟁조정의 효력이 있죠. 분쟁조정 효력에서 희한한 건 자,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무엇은 없어?
구속력까지도 있는데 강제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야. 자, 다시 국가하고 중앙하고 인천시하고 분쟁이 있었어. 그러면 국무총리에서 협의조정위원회가 뭐합니까? 조정을 내려줘. 그럼 구속력은 있어 해야 돼. 그런데 강제로 할 수는 없어. 그렇죠? 자, 어떤 거 없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다 전부. 자, 다시 딱 두 가지 논점만 합시다. 첫 번째 논점은 뭐라고요? 이 논점은 놔두고 여기 갈등이 있어요. 여기 협력은 아까 세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공동처리. 그러니까 공동처리, 그다음 연합, 그다음 통합이었죠. 통합. 그다음 교육구도 독립구도 있는데 그 놔두고. 그다음에 갈등 방식은 두 가지 크게 중앙과 지방이 있을 때는 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에 있는 것. 그다음 지방에서는 지방과 지방은 광역단체가 하나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자, 광역단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여기까지 알았죠? 그런데 여기는 희한하게 이 구속력은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가장 특징적이에요, 쌤. 방금 그림이 자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분쟁조정제도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 간 관계론에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론 모형 봤었고, 정부 간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하고, 정부 간 관계에서 협력 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 갈등.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이거 나오는데, 역사는 기출지문으로만 알아주십시오. 기출지문으로만. 그쵸? 나중에 OX 문제에서 기출지문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을 제가 이 수업 지방자치 끝나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할 겁니다. 자, 그때 한번 다시. 이번에 2022 개정으로 굉장히 많이 바꿔줬죠. 전면 개정했어. 전부 개정. 그래서 전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인데 전부 개정은 사실은 단순히 바꾼 게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을 바꿨을 때 전부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특강을 좀 해볼 거 합니다. 이거 특강할 때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약간 찍는 것도 조금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찍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얼마나 크게 바꿔졌는지는 먼저 거기 지방분권법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방분권법은 지방자치법 이건 특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지방행정의 대표적인 지방행정의 법령, 그럼 지방자치법이겠죠. 지방분권법은 지방자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쉽게 해서 약간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건 방향을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위원회라는 게 나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해서 지방분권법을 만들고 법령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자 보면 이건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간분과에서 사무배분 원칙 정립했다.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 이건 알겠죠? 기초자치단체 우선 원칙, 그다음 포괄성의 원칙, 중대단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다음 일괄 이양 원칙.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 많은 것들이 분권 유임하면서 조금씩 이양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이양해 버리겠다. 그다음에 행정 재정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재정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간유임 사무 폐지가 원칙이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간유임 사무가 있었죠. 근데 그건 자율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으니까 이거 폐지를 좀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몇 개 조항이 있는데 그대로 해도 놔두고, 자, 거기, 그 다음 5 보면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이 주민자치회까지 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주민자치회, 그걸 놔두고 주민자치회를 또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강조하냐면 아까 우리가 지방자치는 국가가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가는 주민이 했을 때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지방참여를 강화시켜서 주민위원회를 뒀습니다. 주민자치회.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 총론보다는 이런 부분은 자 특히 지방자치와 주민 부분에서 거의 많이 다루어집니다. 자,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외우기 쉽게 한번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법이 개정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굉장히 많이 개정됐죠. 거의 대부분 조항들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 많은 부분이 어디가 또 많이 바꿔졌냐면 지방자치하고 주민과의 관계. 주민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죠? 주민의 참여가 많이 강조되면 주민자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좀 되는데, 자 실제로 이제 바꿔진 부분은 바꿔진 부분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거기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 넘겨서 2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간 관계로는 이 모형에서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모형만 좀 염두에 봅시다. 자, 230페이지 보면 자, 정부 간 관계론에서 라이트 이론 중 중첩 권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형 맞죠? 정부 간 관계론에서 던-사이어 이론 중 하향식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맞죠? 던-사이어 한 번만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향식 모형 전적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 하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3번 정부 간 관계론에서 엘코크 이론 중 동반자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감독 및 아니죠. 동반자는 대등한 관계라고 그랬죠. 방금과 같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감독 및 지원하에 국가정책을 지배하는 것은 대리자 모형이죠. 정부 간 관계론에서 윌라브스키의 이론 중 갈등 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맞고 정부 간 관계론에서 무라마치 미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수직적 통제 모형과 수평적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 미국의 쿨리 독트린. 이 부분은 지금 앞쪽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아까 뭐 할 때 봤냐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거기서 좀 봤습니다. 라이트 문제는 복습 문제 할 때 한번 이번 최근에 나온 거 넣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그다음 202페이지 한번 볼까요? 202페이지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먼저 미국의 쿨리 독트린 202페이지 밑에 쿨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쿨리 독트린은 자, 지방자치가 천부인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쿨리 독트린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는 일을 앗아갈 수 없다는 원칙 맞죠? 다음 7번 미국의 쿨리 독트린은 미국에서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간주 사이에서 벌어진 소속에서 나온 견해이다. 그렇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하고 주정부 미시간주. 8번 미국의 쿨리 독트린은 미국의 대다수주에서 이 독트린은 채택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채택되지 않았고 미국의 쿨리 독트린은 딜런의 원칙을 뒷받침한 것이다. 딜런의 원칙 203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딜런의 원칙하고 쿨리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딜런은 주정부의 우위를 인정했죠. 지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자, 그 다음 정부 간 관계에서 미국 건국 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연방과 주 권한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선생님 조금 이따 1페이지 보시면 조금 이런 건 내려오지 마. 그냥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 말하면 돼. 1페이지 보면 자 미국의 건국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와 있죠. 미국의 건국 초에는 분리형이었고 1페이지 20세기 중반 되면 상호 의존 관계에서 80년대 이후 분리형으로 또 회귀했다고 그랬죠. 자 1번 보니까 헌법 규정에 의해서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연방과 주 권한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나중에 찍는 법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런 건 답으로 하기 곤란합니다. 조금 그쵸? 이런 거의 맞는 질문입니다.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11번 정부 간 관계에서 딜런의 규칙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일단 거기 딜런의 규칙 한 번만 다시 봅시다. 딜런의 규칙. 자, 딜런의 규칙 보면 딜런의 규칙은 어떤 걸 주정부의 절대적 우위, 즉 지방자치를 부정했죠. 그러면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 외에도 아니죠. 명시적으로 왜냐면 지방정부가 뭐라고 그랬어? 주정부의 피조물이니까 명시로 위임된 것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찾고 있는데 203페이지 딜런의 법칙 있죠? 딜런의 법칙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장정물이며 주정부에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2. 정부 간 관계에서 영구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금지된다. 영국에 바로 월권의 법률 또는 유월행위의 금지, 유월행위 법리 이렇게 했는데 월권의 법률, 월권.
203페이지 다시 보니까 영국의 월권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자, 지방자치제의 권한은 의회의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쌤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옛날 지방자치 문제. 7급에 지방자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13번. 정부 간 관계에서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를 유지해왔으며 국가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1980년에 호소가 내각에서 이룹니다. 근데 이런 거 너 어떻게 맞추겠어? 이런 거 어떻게 다 맞춰? 그냥 포기하지, 이런 거 나오면. 그쵸? 이런 거 나오면 찍어요, 그냥.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 자, 14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나 그 장에게 위임하게 처리하게 할 수. 뭐가 틀렸네? 뭐가 틀렸어? 지방자치 상호 간 관계에서 지방자치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나 그 장에게 위임한다 그랬어? 유탁한다 그랬어? 유탁한다 그랬죠. 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해서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맞죠?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상호 간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전국적 협의체 맞고. 17.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유. 맞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8. 우리나라 지방자치 상호 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처리 효과는 자, 조합은 자 물어봅시다. 조합은 법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격이 귀속되죠. 19번. 이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20번. 이것도 문재인 정부 건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25번만 한번 볼까요? 25번만 법 빼고 지방자치분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간 또는 지방자치 상호 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 사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 사무로 거꾸로 했죠. 우리 보충성의 원리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배분한다 그랬어? 그렇죠. 시군구부터 배치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시험에 그러니까 뭐 전 정권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이제 나올 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치권의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자치권을 한번 봤었죠. 의회에서 자치권 봐서 자치권의 유래, 고유권이냐, 전래권세냐 이런 거 봤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자치권의 내용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쌤, 아까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입법권.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는 어떤 입법권을 행사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단체장은 집행기관은 어떤 입법권 행사해요? 규칙. 좋습니다. 규칙. 그러면 자치행정권은 당연히 있겠죠. 자치행정권은 지금까지 맨날 이야기한 게 다 자치행정권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권은 우리가 어떤 거, 물론 기관이임사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아직은 꼭 정확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어떻든 국가이임사무하고 어떤 걸 하면서 행정을 해? 고유사무를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자치행정권 속에 있는 자치조직권이 있겠어 없겠어? 자치조직 스스로 지방자치의 뭐 부서 같은 걸 정하는 거 당연하죠. 인사권이 있어 없어? 여러분 합격하면 인천시장이 도장 찍어주죠. 지방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있죠. 뭐 재정도 지방재정 보면 알겠지만 재정도 권한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논란이 딱 하나야. 자치 사법권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는 자치 사법권은 오직 국가에게만 있습니다. 국가가 검찰 또는 법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인천지방검찰청 여기는 다 국가기관의 아까 분점들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그러니까 자치사법권은 없다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제 그러면 특히 어떤 부분을 조금 조례하고 규칙 부분이 나머지는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조례하고 규칙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죠. 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마치 뭐하고 똑같아? 그렇죠. 우리가 조례는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같고, 그렇죠? 규칙은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나 장관들이 제정한 장관령이죠. 물론 뭡니까? 부령. 그래서 대통령이나 부령. 그러니까 이걸 소위 우리가 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명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안에서만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통해서. 재정권자 지방의회 규칙은 자치단체장,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교육감 이렇게 돼 있죠. 사무 범위에서 자치사무 플러스 단체 유임사무. 그래서 조례는 뭘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 아까? 기관 유임사무는 할 수 없겠죠. 왜? 의회가 관여를 못해요. 기관 유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줬다고 그랬죠. 근데 규칙은 당연히 단체장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 가능하겠죠. 재정 범위, 원칙, 권리 의무사항 및 벌칙 제정 금지됩니다. 형벌을 신설하거나 세금 신설 이거 다 금지입니다. 세금은 다 법률주의입니다. 얘는 법률유임이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죠. 규칙은 법내 조례 개별 구체적 유임이 있으면 권리 제한의 의무 부과 가능하다. 단 벌칙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에는. 자, 나머지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조례 제정 절차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조례 제정은 어떻게 하겠어? 조례는 당연히 우리가 법률 만들하고 똑같죠. 거의 조례 제정하는 건 거기 조례를 발의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건 누가 발의할 수 있어? 조례는 단체장하고 당연히 지방의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겠죠. 자, 교육감 그 부분 넘어갑시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온다. 교육감 쪽은. 교육 쪽은 안 나오니까 행정학에서는. 그래서 발의하고 나서 지방회에서 의결합니다. 발의는 누가 할 수도 있다고요? 단체장. 그 다음 의원. 그쵸? 지방의 의원들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의결은 과반수 찬성에 출석자 수 과반수 출석자 수 과반수 찬성. 그쵸?
만약에 이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의가 없으면 이걸 공포하면 되겠죠? 재의결된 거. 그래서, 보통은 며칠 이내에 한다고 그랬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제는 의결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정부에 의송해 5일 이내에. 그쵸? 의결하면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체장에게 5일 안에 그쵸? 이송하고 단체장은 며칠 안에 발표를 해야 돼.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발표해야 되겠죠. 공포해야 돼, 공포. 공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공포를 안 하면. 자, 만약에 20일 이내 기간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례로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조례 확정.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청라지구 재건축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했는데 의결됐어. 그러면 의장은 빨리 며칠 안에 5일 안에 인천시장한테 보내야 되겠죠. 인천시장 입장에서는 20일 안에 공포해야지, 안 하면 이건 조례안이 확정되고, 만약에 뭐하거나 공포하거나 뭐 해야 돼? 제의를 요구해야 되겠죠. 다시 해주라. 그런데 제의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위반됐을 때, 법령이나 위법한 처분이나 공익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일 때 하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냥 편하게 아까 했던 겁니다. 아니, 재의결 해버렸어. 재의결은 뭐라고 그랬어? 과반수 출석에, 그쵸? 2분의 1 출석에, 출석자 수에서 얼마가 3분의 2가 찬성하면 다시 이건 확정돼 버리죠. 조례안으로. 확정은 일단 돼요. 조례안으로. 그럼 이 조례가 특히 부당이 아니라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20일 안에 어디에 제소한다? 대법원에 제소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특히 조례를 위반하면 제일 마지막에 시효에 뭐라고 돼 있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는다고 돼 있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조례. 자, 257 조금만 보고, 자, 257페이지 1번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뭐가 틀렸어요? 1번. 느낌이 딱 오죠, 1번. 지방자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주체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지방의회입니까? 지방의회죠. 2번은 의결된 조례안은 며칠 이내에 지방자치장에게 이송된 5일. 3번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되겠죠. 미안해. 재의결된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 판단 20일이죠. 4번은 맞죠? 자, 지방자치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합니다. 자, 234페이지 6번 다시 한번 보볼까요? 아니, 이송됐는데 재의결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2를 요구했어. 근데 이게 통과된 거야. 그런데도 그렇죠. 공포를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의장이 대신 공포해버린단 말이야. 재결된 상황. 그런데 그러면 공포하더라도 일단 유법한다는 건 법원은 판단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그냥 20일 안에 뭐하면 대법원 소원을 제기하면 되겠죠. 자, 5번은 뭐가 이제 일단 맞았으니까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 절차에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공포한 날부터 20일 맞죠? 6번 지방자치단 조례 제정 절차에 제2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제재용 과반 수서가 추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하면 정부가 등기하면 그 조례는 조례에서 확정된다 맞고 7번은 자 조례안 지방에서 의결되면 의자는 의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송 맞죠? 8번은 뭐가 틀렸어? 제2를 요구할 때 꼭 알아두십시오. 수정 제2는 안 됩니다. 그대로 제2를 요구해야 돼. 자기가 마음대로 수정해서 제2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 수정 제2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34페이지 얼른 봅시다. 234페이지 3 봐봐. 32조 3. 뭐에서 제의할 수는 없다고 돼 있어? 수정해서 제의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의를 요구할 때 수정해서 제의 요구해서는 안 돼, 여기서. 자, 그 다음 9번은 자치입법권 맞죠? 10번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자치표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 우리가 지방자치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 뭐라 그랬어? 기관 위임이라고 그랬죠. 이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그랬고 11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치표국에 지방자치단체 법률이 구체 위임이 없으면 우리가 벌금 조례 제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있어야 되고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되고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 거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고 12번은 어떻든 이 기준보다 더 강하게 했을 때는 인정을 해줘요. 더 강하게 하는 거. 우리 헌법에는 90일 안까지 제출해라고 돼 있잖아, 국회에. 그런데 국가재정법은 120일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뭐가 돼 있어? 훨씬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잖아. 심의 기간이 짧으니까 120일 해라. 원래 헌법은 90일로 해놨는데. 근데 그 헌법 위반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려놓은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 13번은 같은 말이니까 넘어가고 14번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은 지방자치 하나 또는 2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정 절차를 설명한 법인 맞죠? 법인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5번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조합은 설립뿐만 아니라 규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건 알아두시고 한다. 이 정도는 여기는 15번부터는 또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